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어제만 해도 태풍 2개가 겹치면서 날씨 변수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 드렸는데 태풍이 3개가 또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도 그리고 날씨도 변수가 참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미국 증시 먼저 정리해보죠. 자, 3대 지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장중에 출렁임이 상당했습니다. 일단은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0.6에서 0.8%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잘 해줬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잘 소화해내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안도랠리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남기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5%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안정세를 찾았고요. 1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금리 수익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세를 좀 찾으면서 시장 상승에 도움을 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부양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펀드사에 주식시장의 순 매도세를 금지했으면 좋겠다. 자제 요청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때 부양 정책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국의 모습들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데이터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에는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옵니다. 고용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일까지 미국의 상무부 장관, 러몬도 장관이 방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빅7 종목 중에서는 아마존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특징주 중에서는 알리바바와 빈페스트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중국 관련주들, 특히 중국의 빅테크 종목들에 대해서 월가의 IB들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빈페스트의 질주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IPO 이후에 시총이 4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10거래일 만에 시총이 2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테슬라는 2천억 달러의 시총을 달성하기까지 3,700거래일 정도가 걸렸고요. 엔비디아는 7,700거래일 정도가 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빈페스트의 주가 상승세가 무섭다는 이야기인데 그 질주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장은 초록색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3거래일 남긴 8월의 증시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다우존스 지수는 2.8%, 나스닥은 4.5%, S&P 500 지수는 한 달 동안 3.4%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8월 한 달간의 최종적인 성적표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상승세는 순환매로 해석하고 있는 월가의 분석이 많이 보였고요. 단기적으로는 기술주보다도 경기 민감주를 선호하는 성향이 더욱더 짙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소비지표에 대한 경고를 내놨는데 월마트나 코스트코처럼 할인율이 큰 마트의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은데 나이키의 최근 주가 부진 흐름 저희 당잠사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딕스 스포팅 굿즈처럼 최근에 소비 지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실적들,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들도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31일에는 PCE가 발표가 되니까요. 이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의 연준 행보를 가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이 이야기는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로 이야기를 해오던 문구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반도체 장비, 양자 컴퓨팅, AI 관련 투자 중국에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내놨고 강력하게 규제를 또 가해왔죠. 중국은 이에 맞서서 마이크론이나 인텔 같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고요.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차세대 원료에 대한 수출 통제도 함께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만나고 있죠. 미중 양국의 복잡한 속내도 저희가 짚어봐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증시 부양책과 인지세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거기다가 주식 순매도까지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현재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에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중국도 국가 부채가 심각하지만 미국의 속내도 복잡합니다.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됐고 거기다가 채권은 줄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치솟고 있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선거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5월 동주로 일단은 손에 맞잡은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28일 어제였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에 대한 우려감을 미국이 드러내니까 중국이 우리도 그럼 희귀광물 수출 통제 다시 좀 생각을 해볼게 라고 서로 화해 무드를 강력하게 좀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상무진의 이 실무그룹 구축도 1년에 한 번의 대면 만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30일까지 러몬도 장관 베이징 상무부에서 첫 대면 회의를 갖는 데 이어서 중국의 경제라인 인사들을 속속 만날 예정입니다. 자, 과연 이런 미국과 중국의 무드가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날만큼 날아간 걸까요?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이 파생상품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분명히 시장을 움직일 정도로 강력한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월가에서 내가 생활했던 20년 경험 중에서 가장 우왕좌왕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지금 날만큼 날았다 또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한 달 흐름입니다. 한 달 동안 주가가 등락을 거듭했습니다만 한 달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종목들은 간밤에 상승이 일제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떻게 또 날개를 달고 날아줄지 또는 계속해서 이런 의구심을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차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빈페스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미국의 빅3 자동차 기업들의 시총도 넘어서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에는 중국 전기차 종목들이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샤오펑이 5% 넘게 상승을 했는데 디디 출싱의 스마트 EV 사업 부분 인수 그리고 전략 제휴를 맺었다라는 소식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 보시는 분들이라면 비아디에서 부품 제조업체, 애플의 부품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죠. 자빌의 중국 내 모빌리티 사업 22억 달러 수준에서 인수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국내 이슈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 알려주시죠. 예, 오늘은 중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삼여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대응 힌트를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시죠. 어제 중국의 종합주가지수는 1%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우리 시장 지수의 상승률과 거의 비슷한데 세부 상황을 보시면 사실은 장중에 그렇게 녹록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 5% 급등으로 갭상승 출발된 종합주가지수였는데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점점점 아래로 방향을 틀면서 전강 후 약의 패턴으로 종가를 썼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가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중국 증시를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호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 중국 증시 부양책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양책이고 이날 시장에서 주목받은 부양책은 증권거래 인지세 인하 소식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내리는 거라서 시장에서 지금 주목이 크면서 급등 출발을 했는데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부양책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그래서 여전히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은 고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딱 가둬진 양상이었고요. 미국 관점으로 다시 좀 들여다보면 미국은 여전히 좀 우려되는 포인트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긴축 사이클 막바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미중 갈등 완화 기대는 그러나 간밤 증권에 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의 반도체 주가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계속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중국의 경제 문제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문제죠. 그래서 치고 올라가기 강한 이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종목에 영향을 주는 호재들에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대응 전략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제 흐름 좀 정리를 해볼까요? 화려한 종목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초반에 강했던 종목들, 섹터들 정리가 돼 있는데요. 유통 쪽, 중국 관련해서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추석 앞두고 있다 보니 소비 관련 국내 쪽 백화점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소비, 화장품, 카지노, 원전, 상사, 미디어 등등이 있었고요. 장 후반까지 계속 가냈던 건 원전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조선기자재나 2차 전지와 2차 전지 장비, 풍력, 양자, 암호 등의 테마주까지 상승세를 시현했는데 어제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 좀 정리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 이슈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이슈가 원전 SMR이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 밖에 조선 풍력 로봇 관련 이슈까지 정리해드렸는데 빨간색이 이제 어제 주말 사이에 영향을 미친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응이었고요. 즉 결국 지금 시장은 이 뉴스 플로우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내러티브 관련 자극할 만한 이슈입니다. 숫자나 어떠한 수치 실적보다 지금은 내러티브가 더 시장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중국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숫자를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이벤트 측면에서 이 심리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8월 31일에 크루즈선의 제주도 6년 만에 기항 일정이 있습니다만 같은 날 방한 외래 관광객 통계 가 발표가 됩니다. 7월 데이터가 이때 발표가 되고 9월 초에는 파라다이스 월별 매출액 공시 일정이 있습니다. 테이블당 베팅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관광객 중에서 해외 비중이 어떻게 이제 분포도가 포착이 되는지 여부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외교적으로 관계성도 큰 그림에서 매크로적으로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중국의 스토리라인 변화 꾸준히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12일부터 중국인 한미일 단체 관광 재개에 들어갔는데 그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해드렸죠.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 수보다 일본으로 가는 수가 한 6배, 7배 정도 많다라는 점. 그래서 이때 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화장품 테마주 안에서도 아이패밀리 SC 같은 일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더 아웃퍼폼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상황 반전이 특히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죠. 노재팬 전방위 확산 움직임이 이제 중국에서 나오면서 중국이 일본과의 거리두기 움직임,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댕긴 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죠. 열린여당 대표의 방중 일정 연기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묘하게 가까워지는 한국과 미국, 이 중국과의 거리인데 뭐 지속성 여부가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워낙 이 스탠스 변화가 빠른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상무장관 지금 방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교나 안보적으로 약간은 좀 거친 발언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화해 무드로 우려감을 봉합하면서 끝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중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꾸준히 보도되는 내용은 물밑에서 일정 조율 막판에 들어갔다라는 보도 내용인데 가능성이 있는 쪽은 G20 정상회의나 APEC 정상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죠. 자, 숲보다 나무 측면에서 종목 이야기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어제 뚜렷하게 나타난 미국의 패턴은 고점 매도, 저점 매수였습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미국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약했고 테슬라가 강했습니다. 수치가 변동이 돼야 될 것 같죠. 엔비디아가 금요일에는 좀 많이 빠졌고 테슬라는 급반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것을 어제 우리 시장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반도체의 약세와 2차 전지의 강세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풍선 효과로 볼 수 있는데 중국 소비주의 자금이 집중이 되다 보니 바이오 쪽에서 자금이 이탈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거의 이제 섹터들에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실 수 있는데요. 지수가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니 한정된 자금으로 이쪽을 사자 보니 다른 쪽에서 자금을 빼야 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부터 반도체가 반등을 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혹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 순환매 사이클이 아니라 결국에는 일부 집중된 중국의 관련 기업들의 주도 장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 상황으로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중국 관련해서 볼만한 포인트는 이건데요. 지금 집중이 돼 있었던 중국 소비주에서 전통적인 시클리컬 관련주까지 매수가 확산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됩니다. 전통주라고 하면 중국 경기가 좋을 때 살아날 만한 시클리컬, 전통 소재, 철강, 비철금속 등 화학과 산업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굴삭기, 굴착기 등의 기계 장비 포함해서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 경제 개선세에 대한 이제 센티먼트가 회복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면 아직까지 중국 경제 좋아진다라는 신호나 숫자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이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정도의 저가 매수 정도 수준으로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삼각편대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밤 시장은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상승, 배터리 대장주 테슬라 약간 추가 상승, 바이오 대장주 일라이릴리 약간 추가 상승입니다. 일라이릴리는 거의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갑니다. 물론 한 달 전에 비해서 그 상승 탄력도는 둔화된 게 사실이지만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여전히 견고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연결해서 오늘 테마 섹터들 주가 반응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바이오 일정 좀 체크를 해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없었다는 건 아쉬웠습니다. 펩트로는 오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일정이 있는데요. 사실 보통은 탄력을 받을 때 이런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되면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개연성은 있는데 예전에 한미반도체 사례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수급 공방은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간밤 미국에서는 한 가지 그 약값 인하 관련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사실 일라이 릴리 정도만 올랐고 나머지 대표적인 머크 등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좀 둔화된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IRA 법안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죠. 물가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 측면에서 한 가지 약값 떨어뜨려서 물가 잡기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약값 인하 한 10개 정도 품목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어제 정리해드린 내용 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련주의 테마군이 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전 상장 테마주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 선두주자는 포스코 DX입니다. 지금 절차 가운데 보시면 포스코 DX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정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DX의 일정 10월에 5일에 이전 상장 안건 임시 주주총회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승인이 나오는지 여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어제 체크해드린 게 LNF 이전 상장 재공시 기한 여기까지 전까지는 공시를 다시 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게 9월 15일이었는데 어제 장 마치고 빨리 발표가 됐습니다. 이전 상장 이사회 가결 공시가 나온 건데요. 절차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초입 구간입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 전통적으로 관련 이전 상장 주가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이 절차 전체 최종 승인까지의 주가 상황이 좀 긍정적이긴 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시세를 봤을 때 양극재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보였던 LNF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 보였던 수급 데이터처럼 계속해서 수급 상황, 매수가 유입되는지 여부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어제 배터리가 좀 테슬라의 힘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장비주가 모처럼 만에 움직여서 다시 한번 이 밸류 체인들 체크해 보시라고 화면 가지고 왔고요.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종목들은 한 2달 전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만약에 수급이 붙으면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났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포스코 DX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대장주 가운데 하나로도 볼
수 있겠지만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SI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 SI 관점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볼까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중국 소비나 일본 불매, 원전, 보안도 있었습니다만 이 시스템 통합 SI 관련해서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삼성 SDS가 같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SI 쪽으로 집중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룹에서 전산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열사들, 그룹 내의 계열사들 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죠. 다만 내부 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이제 계열사, 그룹사 안에서 그 매출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SI 기업들이 대외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 눈에 띕니다. 삼성 SDS와 LG CNS, SK CNC, 포스코 DX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등등의 움직임이 좀 정리가 돼 있고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클라우드나 스마트 팩토리, AI, 자동화, 로봇 관련 시스템 쪽이죠. 이런 쪽에 좀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3월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것들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결국 이 해당 그룹사들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다른 소형 기업들이 무엇인가를 발굴하는 투자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3월에는 엠로 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이 투자한 신사업들 한 8가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삼성 SDS가 과거에 인수했던 엠로라는 기업 관련해서 연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아마 시장에서 분석이 될 겁니다. 한 가지 관전 포인트로 올려드리고요. 어제 움직였던 시간외 특징주 보겠습니다. 상승 테마 CCTV 보안,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원전과 AI였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폴란드하고 이집트 관련해서 새로운 기사들이 지금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연속성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상승 개별주입니다.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장까지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굉장히 특이한 패턴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성장주의 강세였는데 그 배경에는 국채금리의 약세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간밤 이제 5년물 국채금리 입찰을 했었는데 입찰이 굉장히 양호하게 마감이 됐거든요. 예전에 10년물이 입찰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금리 급등과 함께 시장이 무너졌던 걸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이번 계기로 성장주에 관심이 집중되는지 여부가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성장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AI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오늘 주목되는 기사들 가지고 왔고요. 특히 이 오픈 AI에서 기업용 챗GPT-4를 다시 한번 출시했다는 보도가 지금 속보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생각해 볼 만한 테마 섹터라고 하면 AI 소프트웨어와 AI 의료 쪽 그리고 반도체와 로봇 테마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잠사였습니다.